자, 교재 2권 받았죠? 교재 2권 받았고, 우리가 볼 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고이저버 나빌레라를 했는데, 그 과감하게 이제, 제끼고, 자, 그 다음에 독서 스텝 1 하고, 그 다음에 문학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은 언제 하는 거냐면, 사실은 이제, 이것은 이제, 고2 기말 끝나고, 완전히 이제 본격적인 이제 수능 입문서, 그걸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고의 은산문 교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좀 야심작, 원래는 600페이지였었어요. 요새 이제 600페이지에서 1년 동안 끌고 가는 교재였는데, 그 부분을 줄이고, 줄여서, 철저하게 딱 그 정도로 선생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운문편 300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산문편 300페이지였는데, 그걸 다 이제 했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이제, 내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기본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초적인 건 과감하게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능에 가장 나오는 이제 핵심들, 그 중심으로 좀 끌고 갔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어떤 내신에서도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2를 아마 좀 쭉 채워줄 거예요. 요 교재 500만 원짜리 교재입니다. 예, 맞아. 물론, 거의 거의 한 4분의 1 정도로 줄였지만, 그때 그 정도 투자하고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선생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쌤이 이제 대치동 강의하면서 그때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운산문 오늘 이제 들어가고요. 자, 독서 스텝 1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좀 이렇게 파편적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독서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풀고 그다음에 전체 흐름만 잡아줬는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원리로서 원리의 기본적인 거 우리가 베이스를 잡는 교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텝 4까지 배울 겁니다. 수능을 보시게 되면 스텝 1, 그다음 스텝 2, 그다음 스텝 2가 여러분들 이제 평가원에서 나왔던 아마 요 스텝 2 같은 경우는 아마 겨울 방학 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스텝 2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정답률 이제 60% 이상, 정답률이 오답률이 60% 이상 되는 걸 볼 거고, 스텝 2는 이제 오답률이 50% 정도 되는 것들을 이제 단계별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서 스텝 1과 이 개념어 교재는 꽤 괜찮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국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까라는 이제 개념어에 대한, 그러니까 중간에 많이 알고 있지만 중간에 빠진 이들을 채우는데 아주 좋은 교재니까, 그래서 이게 다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쭉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독서 스텝 1이 어느 정도의 내가 실력이 좀 되면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책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짧게 끊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짧게 끊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원리를 계속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지문이 쉽다고 해서 그냥 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이건 원리 강의예요, 원리. 원리를 내 걸로 익히는 거거든? 예전에 쌤이 주산학원이라는 곳을 다녔을 때, 암산을 하는데, 약간 2자리, 3자리인데요. 거기서 원하는 건 뭐였냐면, 거기서 원하는 건, 머릿속에 주판을 그리고, 주판을 가지고 이렇게 알을 튕기는 거였거든? 근데 너무 쉽잖아. 6 더하기 1, 이런 거 너무 쉽잖아. 근데 그래서 나는 그냥 풀었어. 그랬다가 죽도로 한번 맞았거든요. 죽도로 탁 이렇게. 왜냐면 쉬운 거 아는데 그걸 볼 때 주판을 해서 이거를 원하는 거지. 6 더하기 1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만 구성해 놨으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원리 잘 내 걸로 만드시고 연습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자, 독서는 이따가 아이들이 좀 오면 같이 할 거니까, 자, 먼저 얘부터 먼저 펴세요. 얘부터. 자, 문학 개념어부터 먼저 피십시오. 문학 개념어. 그래서 뭐 지교법 이런 거 다 뺐어. 지교법 이런 거 뺐고, 중간에 이제 문제나 이런 데서 나올 때 가볍게 좀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문학 개념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자, 문학 스텝 1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저기 수능 때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독서는 스텝 4까지 배울 거고요. 근데 문학은 스텝 3까지 배울 겁니다. 알겠죠?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먼저 1강. 자, 내용편. 자, 화자와 대상. 좀 되고 있는겨? 되고 있네. 자, 화자와 대상부터 볼 거예요. 그래서 전체에 흩어져 있는 걸 쫙 쌤이 묶어줄 거야. 가자. 이거 하게 되면 문학이 좀 탄탄해질 겁니다. 자, 개념 1. 자, 표면에 자 드러난 혹은 드러나지 않은 자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고 있다. 지금 개념 1 지금 요 파트는 뭐냐면 자, 이것은 우리가 평가원에 나왔던 그 선지를 그대로 위에 옮겨 붙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볼게요. 자, 밑에 화자는 자 한번 적어보자. 작품 안에서 말하는 사람 이렇게 적어봐. 작품 안에서 말하는 사람. 작품 안에서 말하는 사람. 자, 설명 1. 화자는 작품 안에서 말하는 사람을 뜻한다. 자, 그래서 밑줄 쭉. 화자는 시의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이거 선생님이 직접 다 타이핑한 거야? 알겠지? 직접 선생님이 다 쓰고 이거 넘겨서 선생님 옛날에 이거 조교들이 다 이렇게 타이핑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해놨어. 시의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서술자는 뭐예요? 소설에서 소설의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이야. 알겠지?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 자, 설명 2 갑니다. 화자는 시인이 창조해낸 허구적 인물입니다. 밑줄. 그래서 화자가 무조건 시인은 아닙니다. 자, 밑줄. 화자가 무조건 시인은 아니다. 내가 동시를 쓸 수도 있고요. 내가 여성 화자로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설명 3. 화자는 작품의 표면에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를 각각 자 밑줄 쳐. 드러난 화자, 숨은 화자. 그래서 드러난 화자인 경우 보통 나 또는 우리 등의 자 1인칭 자 대명사를 통해 자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칠판 봐요. 자, 시에서 드러나는 걸 묻는 걸 세 가지를 물어요. 먼저 화자, 그 다음에 청자, 그 다음에 감정 세 가지를 물어.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자 화자부터 볼 거예요. 자, 화자, 자 드러나다 라고 했을 때 OX로 볼 수 있죠. 화자가 드러난 것을 우리는 드러난 화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명시적 표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무조건 자 1인칭 대명사가 있으면 돼요. 자, 쓰면서 보세요. 쓰면서. 양이 되게 많아요, 이거. 그래서 1인칭 대명사. 1인칭 대명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와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이것은 이렇게 나오면 드러난 화자가 아니라 평가원에서 1인칭 대명사를 활용하여 화자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선지가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겠지? 철저하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건 다 자 평가원 선지에서 나왔던 것들입니다. 몇 년도 평가원에 어떤 선지가 나왔다까지도 원래는 다 있었어. 근데 그거 다 선생님 빼버린 거야. 정말 다 빼버린 거예요, 선생님이. 매년 분석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화자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우린 뭐라고 한다? 숨은 화자. 이 숨은 화자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평가원에 2번 나왔어. 2번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3번째도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화자가 드러났다라고 했을 때는 드러난 화자, 명시적 표출, 1인칭 대명사. 결국 평가원에서 물어보고 출제된 선지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시를 읽을 때 자, 뭘 반드시 체크해 줘야 돼? 화자를 무조건 체크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지. 그쵸? 나나 우리가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쳐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그래서 물어보는 걸로 공부해야 돼. 자, 밑에 우리가 첫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시, 두 번째 시 있습니다. 자, 시간 드릴게요. 자, 드러났는지 드러나지 않았는지만 판단해. 자, 시작. 첫 번째 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오려면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 읽어봅니다. 그리고 화자가 있으면 거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됐습니다. 거기 손모가지에다 뭐라고 쓰면 되겠니? 드러난 화자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드러난 화자. 그러니까 포인트는 자, 더 쉽게 갈까요? 포인트는 아주 단순하죠. 여기 화자가 드러나니 OX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와 자 우리의 자 뭐죠? 그지 유무만 살펴보시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나와 우리가 있으면 드러난 화자, 없으면 숨은 화자. 됐죠?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시에 자, 드러나는지 드러나지 않는지. 자, 읽어봐요. 자, 됐습니다. 여기는 나와 우리가 있니 없니? 없죠. 나와 우리가 없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녀석 우리 숨은 화자라고 적어주면 될 거야. 그지? 숨은 화자. 결국 나와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죠. 여기 나와 있는 시에서 이 선지들을 물었다는 얘기야. 알겠지? 쌤 끌고 왔습니다. 두 번째 시 가볍게 한번 볼게. 자, 노주인의 자, 장벽에 무시로 때때로 자, 인동 삼긴, 인동으로 끓인 혹은 인동으로 만든 자, 물이 내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 뭔 얘기냐면요. 노주인이 인동차를 마신다 이런 얘기야. 이 의미가 노주인은 인동차를 마신다 이런 얘기인데 시는 어떻게 표현했니? 노주인의 위장벽에 인동 삼긴 물이 내린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이런 거 우리는 거기다 적어봐. 낯설게 하기라고 합니다. 시의 가장 핵심이에요. 낯설게 하기. 그래서 시라는 것은 낯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어떤 표현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낯설게 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사실 두 가지 의미도 있어요. 인동이라고 있잖아, 인동. 인동 혹시 한자 보면 어떻게 돼 있어? 겨울을 참다. 이렇게. 그치? 인동.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자, 있는 거예요. 자, 자작나무에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서 붉고. 우리 어떻게 체크해 줘야 되니? 붉고에다 V표 쳐줘야지. 그럼 내 오른쪽에다 딱 이렇게 할 수 있어. 붉고에다 V표 딱 쳐주면. 자, 그럼 당연히 우리가 시각적이고 색채우겠죠? 그치?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어떤 내용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돼? 안에다가 갑자기 얘가 피어서 불어. 피어서. 우리가 늘 겨울이라는 것은 뭘 나타내는 거야? 생명력의 반대인 무기력 나타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다 생명력. 이런 느낌까지 자, 잡으셔야 돼. 여기 생명력이 보이니? 그럼 네. 이렇게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념 2로 넘어갑니다. 자, 개념 2의 대상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 개념 2의 대상에 관한 자, 관찰을 통해서 자,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자, 거기 손모가지 보세요. 시에서 화자가 노래하는 대상을 자, 시적 대상이라고 해요. 노래하는 대상. 자, 시적 대상은 줄여서 대상이라고 하는데 자, 대상은 화자의 관심이 향해 있는 겁니다. 밑줄 화자의 관심. 자, 그래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자, 뭐가? 태도가 밑줄 쭉 쳐.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주제. 늘 말씀드리지. 태도가 주제라고. 태도는 어디 나와? 시에 마지막에 나오지. 그게 바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상은 어떤 게 될 수 있냐면 자, 밑줄 쳐보세요. 특정한 인물 밑줄. 그치? 누구를 위한 시가 될 수도 있겠죠? 용비어 청가가 대표적이잖아. 그치? 자, 특정한 어떤 인물이나 그런 나라에 대한 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자, 사물 밑줄. 제목, 책상 이런 거 될 수 있죠. 자, 추상적 관념 밑줄. 제목, 평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화자 자신 요것도 밑줄. 그렇지. 그럴 때 우리가 반성 성찰이 되는 거죠. 그죠? 내 자신이 대상이 될 때. 그럼 나 자신을 어떻게 봐야 돼? 주관적으로 봐야 돼? 객관적으로 봐야 돼? 당연히 객관적으로 봐야겠죠. 자, 그 다음 자, 오른쪽 끝에 자, 청자가 대상 밑줄. 그럼 보세요. 청자가 대상일 때는 우리가 문체가 어떤 방식으로 나와? 대화체, 말을 건네는 방식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개념 3. 자, 의인화된 청자에게 자,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자, 그리고 또 대화체를 사용하여 현실감을 주고 있다. 자, 이런 선지들이 나왔어.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봅시다. 청자는 화자의 말을 듣는 대상인데 대화체는 밑줄 쳐. 말을 건네는 것. 자, 밑줄 칩니다. 대화체는 자, 말을 건네는 것. 자, 말을 건네는 것. 자, 됐습니다. 자, 설명인. 대화체가 성립하려면 밑줄 쳐. 반드시 시의 청자. 그러니까 요거 찾아야 돼. 시의 청자를 자, 찾아야 합니다. 청자. 자, 이때 화자가 말을 건네는 청자는 인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말을 건네잖아. 그 대상은 무조건 의인화된 청자야. 즉 사람이 아닌 것에 말을 건네면 무조건 의인화입니다. 사람이 아닌 것에 말을 건네면 의인화. 자, 설명이 대화와 반대되는 개념은 독백이다. 밑줄. 독백은 청자를 염두에 두지 않는 혼잣말이다. 밑줄. 자, 그럼 뒤집어 볼게. 얘들아.
대화가 되기 위한, 대화 혹은 대화적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 화자가 몇이어야 돼? 무조건 둘. 그렇지. 혼잣말이 아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자, 독백이라는 것은 화자가 반드시 하나의 목소리만 나와줘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요거 볼까요? 자, 이제 청자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청자가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자, 볼게요. 청자 마찬가지로 드러나다. 자, 적으면서 봐요. OX. XO로 갑시다. 밑으로 좀 쓸 게 많으니까. 자, 청자가 드러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독백적 어조라고 합니다. 독백체, 그 다음에 독백적 어조. 이렇게. 만약에 청자가 드러나요. 그럼 반대로 가야죠. 대화체입니다. 자, 이것을 우린 대화적 어조라는 표현을 써. 자, 평가원에 주제했던 단어들이야. 그리고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자, 이때 그렇다면 자, 여러 가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자, 청자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대화체인 근거가 있어. 첫 번째 도노법이야. 이 도노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여. 자, 무슨 야. 그 다음에 무슨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부르는 거죠? 부름입니다. 부름. 그런데 이 녀석을 이렇게도 표현한 적이 있어. 최근에 최언에 혹격조사를 사용해서 생동감을 뭐 이렇게 효과를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 이해가죠? 다 선지가 나왔던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 2인칭 대명사가 사용될 경우야. 그래서 2인칭 대명사라고 선지에서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자, 2인칭 대명사니까 자, 대표적인 거 세 가지. 자, 너, 당신, 그대. 자,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대화체입니다. 알겠죠? 이런 시어가 나오게 되면.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주 재밌어. 경어체일 경우야. 경어체도 대화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뭡니까? 뭐뭐입니다. 합니다로 가자. 뭐뭐 합니다. 뭐 해요. 이런 것들 나온다. 경어체입니다. 그러니까 대화체를 판단할 때에 자, 시에서 경어체가 나오도 철저하게 대화체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여기서 정답 선주로 잡아줬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시 3개 있을 거야. 남국, 직녀, 뭐 죽는 날까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대화체냐 아니냐? 자, 요거 우리가 봐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만 판단해. 청자가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하세요. 알겠지? 그래서 손모가지에 청자 O냐 X냐 이것만 체크해. 자, 시작. 자,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갈게요. 자, 남국을 향한 불타는 향수. 자, 그러면 우선 여기 우리가 봤을 때, 자, 시 자체로 볼까요? 자, 남국 동그라미 봐봐. 동그라미 쳐봐. 남국을 향한이란 말이 나왔잖아. 그럼 동그라미예요. 왜 그럴까요? 지향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려야지. 그지? 그다 지향이라고 써봐. 자, 불타는 향수 나왔어. 자, 향수 물결쳐. 자, 향수 우리 세 글자로 뭐라고 할래? 그리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움. 시에서 이런 향수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림을 노스텔지어. 그래서 어떤 깃발이라는 시에 보면 노스텔지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그리움이다 라고 보시면 돼. 자, 너의 넋은 수녀보다도 외롭구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립다라는 향수가 있잖아. 향수가 그립다라는 얘기는 화자든 청자든 대상이든 자, 이것은 어떤 대상과 뭐하고 있는 상황? 이별하고 있는 상황. 맞아요? 자, 그러니까 오른쪽 끝에 어떤 게 눈에 들어와야 돼? 어떤 반응?
외롭구나가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쵸? 거기다 물결 쳐줘야 돼. 그래서 너가 눈에 들어와야죠. 너 동그라미 잡으세요. 자, 그럼 이건 뭐죠? 청자가 있는 겁니다. 알겠지? 청자. 자,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직녀요. 자, 끝났지, 그지? 자, 직녀 동그라미 잡으세요. 자, 무슨 법? 도노법. 그렇지. 그리고 체언 플러스 혹격조사. 이렇게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청자가 있으니까 무슨 채? 청자가 있으면 대화체 이렇게 가줘야 돼. 알겠죠? 이게 쭉 나와줘야 된다. 이게 머릿속에 쭉 나와줘야 돼. 대화체. 자, 그 다음 밑에 거 볼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나의 동그라미 쳤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괴로워했다 물결 잡으세요. 그러니까 상황이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그렇지. 그렇다면 나를 동그라미 잡았으면 이것은 드러난 화살은 맞죠. 그렇지? 하지만 청자가 있다 없다? 없다. 청자가 없으니까 자, 이것은 대화체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독백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시적 대상은 누구예요? 나 자신인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자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하나 있죠. 신경님의 나무를 위하여. 신경님의 나무를 위하여. 그리고 자, 다 안종원의 만원 삽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이 이제 가시는 과감하게 빼버렸고요. 자, 1번 문제만 툭 던져놨습니다. 자, 이거 풀어봅시다. 자, 시작. 자, 시간도 필요한 사람? 금방 푸네. 자, 볼게요. 신경님의 자, 나무를 위하여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우리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죠. 자, 제목에서 자, 나무를 위하여 이렇게 나왔잖니. 자, 그렇다면 어떻게 풀고 가야 돼? 자, 얘는 무조건 긍정입니다. 자, 그래서 자, 나무는 바로 긍정 이렇게 잡아내 주셔야 됩니다. 자, 됐어요. 한번 볼게요. 자, 가자. 어둠이 오는 것이 왜 두렵지 않으니? 머릿속에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 체크하면서 읽었는가 생각하셔야 돼. 어둠에 세모 쳤어야 되는 거야. 그치? 자, 어둡다 이미지가 눈에 들어왔어야지. 그치? 어둡다 세모. 그 다음에 두렵다 물결 쳐줘야죠. 어둠이 오면 두려워요. 그쵸? 그리고 뭐뭐 의문형으로 끝났으니까 무슨 법? 설의 이런 거 놓치면 안 되고. 그치? 근데 읽으면서 서리법을 체크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리법을 물어봤을 때만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자, 불어닥치는 비바람이 세모, 거세다 이미지 뭐죠? 그럼 어디에 물결 쳐 뒤에? 어떤 반응? 무서워. 그쪽에다 물결 잡아주셔야지. 자, 입술 널어 썩고 떨어지는 어둠 세모. 가지들 휘고 꺾이는 비바람 세모. 자, 그럼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얘기야? 마이너스 상황이야. 그치? 상황이 마이너스야. 그렇게만 잡아. 보인다. 꼭 잡은 너희들 작은 손들이 손을 타고 오르는 숨죽임이 어둠과 비바람까지 삭혀서 더 단단히 뿌리와 몸통을 키운다면 뭐뭐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른쪽에 적어. 가정이라고 적어. 최근 들어서 선지에서 가정 얘기를 되게 많이 물어. 그러면 가정을 물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만 잡아줘? 뭐뭐면 이것만 잡아주시면 돼. 알겠죠? 가정 참 많이 나온다. 최근 들어서. 뭐뭐면 잡아. 가정. 너희 동그라미 한번 잡아봐.
자, 너희 뭡니까? 2인칭 대명사 사용됐죠? 그럼 뭐라고 쓰려고 여기다가? 청자 이렇게 잡아줘야죠. 그럼 여기 너희는 뭐야? 나무겠죠? 그러니까 어떤 청자? 나무를 너라고 하잖아. 의인화된 청자. 그렇지, 이렇게 나와줘야 돼. 그렇죠? 의인화된 청자입니다. 너희 왜 모르랴? 그럼 청자가 나왔으면 당연히 무슨 채? 대화체, 말을 건네는 방식 이렇게 가야죠. 자, 박는 날 어깨와 가슴에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느낌 잡아줘야 돼. 왜? 왜 하필 박는 날이라고 했을까? 얘가 지금까지 처한 상황은 뭐야? 어둠이잖아. 그럼 어둠의 대척이 바로 어디예요? 밝음이죠. 그래서 박는 날 어깨와 가슴에 더 많은 꽃과 열매 이런 거 긍정이죠. 꽃과 열매. 오른쪽에 뭐라고 적을래? 생명력. 그렇지, 이렇게 잡는 거야. 생명력. 꽃과 열매를 달게 되리라는 걸. 산바람 세모, 바닷바람 세모, 직구준 이웃, 긍정 부정. 부정이죠? 자, 이웃 세모, 직구준 이웃들의 비웃음과 발길질이 어때? 어떤 반응? 아프고 서러워. 요거 볼게요. 산비알과 바위 너서에서 모금추린 나무들아. 확실하게 청자 나와죠. 그죠? 무슨 법? 돈호법.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돈호법. 이렇게 우리가 보여야 돼. 자, 나무들아. 다시 고개 들고 절로 터져나올 잎과 꽃. 자, 그럼 이런 거 우리가 생명력 비슷한 말 뭐 있어? 두 글자. 마지막에 시가 얘들아. 봐봐. 자, 부정적 상황으로 가잖아요. 지금 전체, 그지? 거기 잘 보시면. 자, 부정적 상황이 있어요. 뭐 어둠과 비바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무섭다 이런 얘기 나오죠. 자, 두렵다. 그렇지? 그리고 맞나? 무섭다. 이런 얘기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럽다. 이런 얘기들로 정서가 계속 이어지겠죠. 자,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 게 뭐야? 마지막. 이 상황에 대한 태도. 자, 바로 뭐? 노력의 의무. 유무 잡아줘야지. 자, 이 노력의 유무 잡아줘야 돼. 그래서 노력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노력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심리 태도적 노력이냐 아니면 행동적 노력이냐 이걸 잡아내라 그랬어. 이 두 가지. 그래서 노력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걸 극복 의지다라고 판단을 내리라 그랬지. 극복 의지하고 똑같은 말이 뭐예요? 생명력이죠?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라 그랬어? 희망이라 그랬지? 이렇게 끌고 가줘야지. 그러니까 현대시를 읽을 때, 자, 마지막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철저하게 노력의 유무를 잡아라. 여기까지 적어봐. 얘들아, 지금 이 시간은 자칫하면 존다. 자칫하면 좋아. 지금 이 시간은 보니까 자칫하면 좋아. 왜냐면 여기 지금 아주 선선하잖아. 밖에 덥잖아. 그러다가 자칫 좋으니까 나 지금 여러분 눈치 보면서 지금 강의하고 있어. 이 새끼들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만 기운내. 야, 좋은 교재로 좋은 사람이 강의하고 있는 거야. 야, 관우가 과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관우가 총용 언어들을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들어봐. 자, 볼게요. 자, 어떤 게 눈에 들어와? 고개 들고 상승 이미지 나오죠.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런 이미지들은 여러분들 태도와 직결돼. 태도 분위기와 직결되거든. 그러니까 상승 이미지잖아. 고개 들고 절로 터져나올 잎과 꽃으로. 이게 뭐야? 이게 극복 의지인 거야. 알겠죠? 이게 극복 의지야. 고개 들고 터져나올 숲과 들판에 떼지어설 나무들아. 청자 대화체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해가죠? 자, 그럼 질문 던질게. 여기 나무를 위해서 나무는 힘들어하고 있잖아. 그럼 여기 화자나 작가는 나무에 대해서 어떤 태도야? 이 대상에 대해서. 이 새끼들. 자, 질문 봐봐. 자, 아직 할 건 아닌데 지금 나왔으니까 얘기해줄게. 자, 질문 던집니다. 여기 나무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대상이. 긍정이지. 나무에 대해서 쓰고 있잖아. 자, 볼게요. 자, 화자가 대상인데 이 대상이 자, 긍정적이야. 긍정적 대상이야. 자, 그러면 이 긍정적 대상에게는 세 가지의 태도를 갖게 돼. 되게 많은데 이거 쌤이 세 가지를 압축한 거예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자, 첫 번째 친화. 이 친화를 최근에 친화를 말을 바꿨어. 얘들 헷갈리게. 친밀 이렇게.
친화친밀 같은 말입니다. 친화친밀, 그 다음 예찬, 자 그리고 마지막 연민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뭐야? 그냥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나무들 파이팅 좀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 나무들이 무섭고 두려워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연민인 거야. 이해 갑니까?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돼. 태도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자, 안조원의 자, 만언사입니다. 자,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만언사.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가자. 자, 요거 딱 봐도 시조는 아니고 가사예요. 가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 야, 개념어라고 해서 개념어만 하지 않아. 이렇게 전적으로 쭉 가는 거야. 문제 되게 풀 거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탄탄해진단 말이야. 되게 중요한 수업이야. 이렇게 이렇게 안 오면 안 돼. 이렇게 안 오면 안 돼. 그래서 이거 원래 겨울방학 때 했던 거야. 고3 처음 기본 강의. 근데 지금 좀 땡겼어.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자, 시조. 자, 시조 가사에 자, 작가가 있으면 그 작가가 4대부야. 그 작가가 4대부일 경우에는 자, 당연히 어머나. 자, 세 가지 다 얘기해 줄 거예요. 자, 하나는 유교적. 자, 그 다음에 탈속적. 자, 그 다음에 학문수양. 자, 이런 것들이 바로 4대부의 지향하는 가치라 그랬죠. 그쵸? 여기 우리 잡아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자연이라는 공간을 또 한번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죠. 자연이라는 공간. 자연이라는 공간은 자, 세 가지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첫 번째, 유배지. 자, 두 번째는 바로 바로 다시 말하면 친화의 공간이죠. 탈속적 공간이니까 자, 친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학문수양. 자, 좀 더 깊게 갈까? 자, 유배지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나옵니다. 유배지에서는 우선 자, 당연히 연군이죠. 자, 연군 플러스 그 다음에 친화가 나옵니다. 바로 자연 친화가 여기서 살짝 나오게 돼요. 어차피 있는 곳이 자연이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친화적 공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 잠깐만, 얘들아. 근데 봐봐. 내가 좀 다르게 적어볼게. 똑같아. 보통 순서가 유배지잖아. 그럼 뭐가 강조야, 사실은? 연군이 기본적인 강조야. 그러니까, 친화를 먼저 이야기로 끌고 가고 나서. 이해가죠? 이것조차도 뭐야? 연군의 어떤 강조로 활용을 해.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거야. 친화와 결국 연군의 강조를 띱니다. 임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자, 연군이 충이지. 친화에서는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친화가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살짝 던져놔. 마지막에 뭘 던져놓냐면 바로 속세에 대한 미련을 살짝 던져놓습니다. 속세 미련. 자, 그리고 방점 어디에 끊어? 다시 친화로 마무리합니다. 결국 선택은 어디야? 자연을 선택하게 되는 거야. 요런 흐름, 사업이 좀 섬세하게 가는 거야, 평소와 다르게. 자, 학문수양은 뭐 어렵지 않고요. 요런 방식입니다. 자, 여기 안조원의 만원사 한번 볼게요. 어떤 방식으로 가나 봐봐. 자, 낚싯대를 떨쳐드니 사면에 맞는 배꼽 동그라미. 자, 배꼽은 게임 끝났지? 백갈매기 나오는 순간 이거 친화의 대표적인 새야. 맞습니까? 친화의 대표적인 백갈매기. 자, 내 낚싯대 나왔잖아. 자연에서는 어떤 삶을 산다고요? 어부처럼 산다고 했죠. 그렇지? 어부. 관념적인 개념이라 그랬어. 어부처럼 산. 그 낚싯대 나오죠. 낚싯대 동그라미. 내 낚싯대 그림자에 저 잡을 날만 여겨서 놀라 날개 구냐구냐 뭐뭐구냐 이렇게 사용되면 영탄죠. 백구야 끝났습니다. 백구 동그라미 불렀지. 도노법이지. 체험 플러스 혹격조사지. 자, 그러니까 여기 청자잖아, 백구가. 자, 그러면 사람이 아닌 것을 불렀네? 그럼 이거 뭐라 그래? 의인화된 청자. 그러니까 정답이 어디로 가야 돼? 2번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해 갑니까? 요렇게 우리가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청자는 무조건 체크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놓치면 안 돼. 자, 그럼 다시 올라갈게. 백구야, 날지 마라. 너 잡을 내가 아니야. 너 본디 영물이라 내 마음 알잖아. 이때 우리가 널 뭐를 쏘냐 라고 하는 건 다 서리법이야, 무조건. 이해 가죠? 자, 우리가
독백이잖아,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대화체는 맞는데 이해 갑니까? 독백이야. 독백에서 의문형 사용되면 전부 다 서리법. 알겠죠? 간단하죠? 이거 혼잣말이야, 이거 혼잣말. 자, 내 마음 알잖아. 평생에 곱던 임 동그라미. 자, 됐습니다. 임 동그라미. 임은 누구겠어? 무조건 4대부 임이니까 임금일 거고. 자, 천례 이별 세모. 사랑은 물론이거니와 그리운 물결. 그 오른쪽에 저거 뭐예요? 유교적이라고 적어줘야죠. 유교적. 수신 물결. 첩첩하니 마음을 둘 데 없어. 흥이 없는 낚싯대입니다. 일간족이라는 건 옛날에 대나무 낚싯대요. 자, 실없이 들었은들 물고기도 상관하지 않는데 하면 너 잡겠느냐? 너 안 잡아. 그래도 내 마음 못 믿거든. 너 가진 긴 부리부리 내 가슴을 쪼아 헤쳐서 흉중의 붉은 마음. 요거 물결쳐. 야, 이거 한 글자로 뭐라 그래? 충. 그렇지. 우리가 단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충. 가슴 속에 붉은 마음을 보면 알 거야. 공명도 다 던지고 성은 임금의 은혜입니다. 유교적. 갚을 법이 있겠지만 그럴 일이 없으리. 태평성대의 한가로운 백성이 되어서 너 쫓아다닌대. 자, 그럼 너 쫓아다닌대. 이거 뭐야? 이게 바로 친화. 날 보고 날지 마라. 너의 친구가 되고 싶어. 친화. 여기까지 갑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유배지예요. 유배지에서 친화와 연군이 함께 나와 있는 자, 그런 식입니다. 자, 선지 1번 봐봐. 선지 1번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 색채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 그지? 색채어 밑줄만 딱 쳐놔. 아, 밑줄 치는 건 뭐냐면 이런 게 출제가 되는구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건 이렇게 선지가 나온다는 얘기는 앞으로 읽으면서 색채어는 무조건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했었지, 그지? 색채어는 V표치라고. 자, 2번 의인화된 청자 정답이고요. 3번에 전형적인 운율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전형적인 운율은 두 가지. 뭐하고 뭐? 자, 그래서 이런 걸 채우는 강의야.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전형적 운율 두 가지. 삼음보와 사음보. 그거 아셔야 돼. 전형적 운율은 삼음보와 사음보 아셔야죠. 우리가 시조 가사는 사음보잖아, 그지? 이거 이제 시조 가사가 많습니다. 자, 삼음보는 두 가지. 자, 첫 번째 고려가요다 삼음보. 가실이 있고 발이고 가실이 있고 자, 뭐 살얼이 났다. 청산의 살얼이 났다. 이런 거 다 삼음보. 고려가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을까? 김소월입니다. 김소월. 자, 김소월 같은 경우 7호조 삼음보예요. 7호조 삼음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렇게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우리다. 근데 우리가 정형적 율격 이렇게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옛날시 플러스 김소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사음보 아셔야 됩니다. 자, 이때 하나 더 갈게. 자, 이 삼음보 사음보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걸 또 민요적 율격이라고 합니다. 이것까지 알아두셔야 돼. 알겠지? 이걸 이제 민요적 율격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다음 명암대비가 눈에 들어와야 돼. 명암대비. 자, 명암대비 같은 경우는 자, 칠판 봐요. 우리 저기 뒤에 우리가 대비에 대해서 선생님이 또 이제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거 다 적었지, 그지? 명암대비 잊을만 하면 출제되는 선지야. 잊을만 하면 출제돼. 잊을만 하면. 자, 그러면 명암대비를 우리는 예전에 선지에서는 어떻게 또 나왔냐면 이 명암대비가 나오기 전에 먼저 나왔던 선지가 있었어. 요 해 말고 요 전전해에서 이렇게도 물었었어. 밝음과 어두움의 대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1, 2년 후에 명암대비 이렇게 던져준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당황하는 거야.
명암 대비해서. 자, 그래서 각각의 자, 출제된 자, 그런 식구 대표적인 거 두 개 다 적어줄게. 자, 어떻게 나왔냐면 윤동주의 시에서 이게 나왔어.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몰고, 요런 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우리가 등불이 밝음이고요. 자, 어둠이 바로 이제 명암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자, 어두운 방 안엔 빨간이구나. 어두운 방 안엔 빨간 숯불이 피고. 김종길의 성탄제라는 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철저하게 명암 대비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빛과 밝음의 대비. 자, 꼭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자, 동그라미 5번. 유장한 어조. 야, 요거 단어를 몰라서 아이들이 당황한 적이 있어. 자, 유장하다라는 건 적어봐. 여유 있고 평안하다 이런 뜻이죠. 여유 있고 평안하다. 여유 있고 평안하다. 근데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 근데 우리 잘 모르잖아. 그렇지? 그럼 포인트는 어디서 잡아야 돼? 어디에 밑줄 쳐야 될까? 경건한 분위기. 여기에 밑줄 쳐줘야 돼. 경건한 분위기. 보통 경건한 분위기를 많이 이야기할 때는 경건한 분위기에 바로 이제 근거는 밑에 적으세요. 기도조입니다. 기도조. 즉 기도하고 명상하는 그런 시어들이 나와요. 기도하고 명상하는 그 분위기. 그럴 때 우리는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넘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시상 전개 방식 있죠? 그죠? 자, 잠깐 쉴게요.